2014년 27위, 2018년 19위, 2022년 16위. 순위는 조금씩 올라왔지만 다가올 2026년 월드컵을 앞둔 지금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다행히 이번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느 때보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 비율이 높은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감독의 리스크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전술보다 더 빠르게 선수들의 몸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바로 고지대 경기 환경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해발고도 1500m에 달하는 곳 과달라하라에서 치러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 정상 부근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죠. 이런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면 선수들의 몸에는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지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산소 부족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줄어들어서 숨쉬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고산지대라고 해서 공기 중 산소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산소 자체가 아니라 기압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산소의 분압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폐에서 혈액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효율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이 과정에서 선수의 몸은 저산소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저산소 상태는 곧바로 운동 능력 저하로 이루어지는데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포지션이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는 경기 내내 가장 많은 거리를 뛰고 전력 질주와 방향 전환, 압박과 회복을 반복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매년 지속적인 산소 공급에 의존하죠. 실제로 미국 스포츠 디 애슬레틱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경기에 9에서 10km 정도 뛰는 미드필더의 경우 고지대에서는 저강도 러닝이 10%, 고강도 러닝이 30% 감소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볼리비아 대표팀의 전 국가대표 마르코 에체베리 역시 고지대라고 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회복이 느린 게 문제라면서 30m 전력 질주 후 크로스를 올릴 수 있지만 다시 숨을 고를 때가 힘들다고 말했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팀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3-4-3 전술은 구조상 윙백과 미드필더의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선 고지대의 특수성 때문에 이 부담이 그대로 체력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해발 고도가 높은 만큼 공도 더 빠르고 높게 튀어오르면서 회전에 의한 힘도 줄어들 텐데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역시 큰 제약이 걸린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오늘은 고지대에서 선수들의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역시 고지대를 가장 중요한 번수로 보고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더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일정 속에서 대표팀이 고지대 환경에 어떻게 대비하고 앞서 살펴본 신체적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이번 월드컵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